안녕하세요, 유알입니다. 제 목소리를 제외한 소리들은 백색 소음이라 생각하시고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독서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어제 영상에서 알려드린 독서법을 토대로 앞으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롤렉스의 최신 번역판이죠. 이 책은 절판되었다가 최근까지도 웃돈을 주고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20만원까지 받던 기억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었을까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돈을 잘 쓰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쓴 저자는 돈을 잘 쓰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니, 돈을 쓰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나 하시겠지만 이 책을 읽으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주는 48가지의 힌트를 조금 살펴볼까요? 내가 대부호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한 번도 돈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 독자분들 중에는 에이 설마,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젊었을 때부터 백만장자처럼 사는 것을 꿈꿔왔다 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분명 그런 생활을 꿈꾸며 대부호가 사는 것처럼 크고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개인 요트를 타고 망망대해에서 호화롭게 놀고 싶다고 줄기차게 말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들은 현재까지는 하나하나 전부 실현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역시 목숨 걸고 돈 벌려고 한 것이 맞지 않냐 고 더욱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호가 되어 펑펑 돈을 쓰며 사는 것을 꿈꾸며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즐겁게 사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모든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었고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 역시 지금까지 단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항상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해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자 이번에는 북극에 사냥을 하고 가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꿈을 이루자 제트기를 타고 대기권에 가보자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타미에 집을 지은 후에는 홋카이도에 별장을 짓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지금 저에게 10억 원이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절반을 맡기면 내년까지 그것을 2배로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한다 해도 저는 전혀 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 원으로 뭔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해 늘 생각할 것입니다. 이 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하게 밝혀두지만 이 책은 당신에게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돈 사용하는 법을, 다시 말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부자처럼 돈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다른 재테크 법칙이라든가 성공 노하우를 담은 자기계발서와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돈은 당신을 따라온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이론이 대뇌 생리학, 생물 진화론 등의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역사상 돈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풍요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욕망은 탄생한 순간부터 이미 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뇌에 깔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닮은 듯 하면서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크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대부호라 칭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마음가짐만은 대부호입니다. 저는 자산가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고향인 홋카이도를 떠나 타지에서 가난한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고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래서도 성공했으며 70대가 된 지금도 크루즈 여행이나 스키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이루고 싶은 꿈도 아주 많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담하게 돈을 씀으로써 이룰 수 있는 큰 꿈은 자주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저에게는 계속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런 선순환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당신도 이 사고방식을 지닌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토도미오. 여기서 제가 읽었던 챕터 문장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문장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문단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노는데 돈을 사용하는 법. 요트나 사령처럼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른 취미가 있다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매력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취미생활을 함께하는 사람 중에는 남성 그것도 40살을 넘긴 이들이 많은데 사업상으로 만난 사람과는 어딘가 다릅니다. 아무래도 돈을 쓰는 취미기에 노는 것에도 나름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거기다 술을 마시러 가거나 골프를 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계기로 자신만의 즐거움을 발견해 혼자서 그 놀이 세계에 뛰어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가치관이 일치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의욕적인 사람이 많아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들 덕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놀이에 돈을 들이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더 많은 돈을 생산해내는 기반에 지니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놀이를 즐기고 있나요? 늘 같은 멤버와 술을 마시러 가고 여전히 회사에 대한 평분만을 하는 등 비건설적인 대화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그것을 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전혀 자극을 주지 못하고 꿈을 키우는 재료가 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놀이란 무엇일까요? 의외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살아가는 힘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끼 사자들이 장난치며 노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언뜻 보면 형제끼리 장난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어른이 되어 스스로 먹이를 얻기 위한 트레이닝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크게 다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고 소꿉놀이를 하며 모래를 가지고 놉니다.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놀이를 통해 룰을 지키거나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어른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즉 살아가는 힘을 익히기 위해 노는 것이기에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료를 발견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정을 쌓아 올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스포츠도 살아가기 위한 놀이의 연장선이기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관계가 중요합니다. 팀 스포츠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한 동료와는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성공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관계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있어도 부자가 되기 위해 배울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사를 하던 시절에 제 주변 사람들은 자주 뭉쳐서 술 마시러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저는 그 당시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나 사냥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술 마실 때 쓸 돈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7시 정도부터 밤늦게까지 마시고 있으면 금세 하루가 저물어 버립니다. 저는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요? 저는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술을 마시러 가는 대신 저는 쉬는 날 과감하게 돈이 드는데 취미생활을 만끽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동료들과의 대화는 저의 몸과 마음을 생기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젊었을 때 만든 이런 습관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단을 읽은 이유는요, 제가 지금 유알류를 하면서 3번째 컨텐츠예요. 제 취미를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제가 취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제가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어디에서든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어울림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얘기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들을 제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취미를 추천드리는 겁니다. 노는데 돈을 사용하는 방법 어떠셨나요? 정말 조금 긴 영상이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저는 돈을 모으기만 했지 잘 쓸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잘 쓰기도 했습니다. 자잘자잘.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저를 위한 돈 쓰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에는 저에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투자를 해서 취미 활동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고 전부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목차를 보시고 원하는 끌리는 게 있으면 그 부분만 읽으셔도 본인에게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책을 안 읽을 걸까요? 아닙니다. 이 책 얻어가는 게 10%만 있어도 저는 책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제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기 때문이죠. 각자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좋은 책들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알료였습니다.